무지해반증, 생각보다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지해반증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해야만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발의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무지해반증으로 인해 엄지발가락이 아프고 튀어나온 관절 때문에 신발 신기가 힘들고 걸을수록 발의 통증이 커지는 부분들을 위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걸음연구소 대표 이시맥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발 교정을 연구해오며 수천 건의 사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 결과 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통증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고 바른 체형까지 되찾으셨습니다. 무지해반증이 아픈 이유는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휘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관절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튀어나온 부위가 신발과 반복적으로 마찰되면서 염증과 통증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은 걸을 때 체중을 밀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무지해반증이 진행되면서 관절의 정렬이 무너지면 걸을 때마다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관절은 체중을 고르게 받지만 휘어진 관절은 한쪽에만 압력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의 횡하치가 이렇게 무너져 있거나 체중이 발 안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발을 신을 때만 아프거나 점차 오래 걷기만 해도 아프고 심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해반증 관리의 첫 번째는 발가락을 억지로 펴는 것이 아니라 발을 압박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 발가락이 서로 겹치거나 눌리는 느낌이 없어야 하고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무지해반증이 있으면 신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원래 사이즈보다 더 많이 큰 치수를 신발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신발은 단순한 길이가 아니라 발볼과 앞꿈치 공간이 더 중요합니다. 무작정 큰 신발을 신게 되면 발의 신발 안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마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굽이 높은 신발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굽이 높아질수록 체중 중심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보행에서는 발 뒤꿈치와 중간 발, 앞꿈치와 체중을 나누어 받지만 높은 굽을 신으면 체중이 앞꿈치에 집중됩니다. 결국 가장 큰 압력을 받는 곳은 엄지발가락 관절이 됩니다. 앞꿈치가 좁은 구두나 높은 굽의 신발을 장기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이 지속적으로 안쪽으로 말리게 되고 이는 무지해반증의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첫째,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도록 신발 앞코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 신발을 효과적입니다. 둘째,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헐거운 신발은 발의 안에서 흔들리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고 너무 꽉 끼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신발은 압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무지해반증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바꾸는 여러 방법 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는 것이 바로 신발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발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무지해반증 사례를 분석하면서 가장 많이 발견된 문제가 바로 잘못된 보행 습관이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과 다른 보행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지해반증의 원인을 유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매일 반복되는 걸음걸이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보를 걷습니다. 만약 체중이 균형 있게 분산된 상태로 걷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중이 발 안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잘못된 걸음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움직임이 하루에 수천 번 반복된다면 엄지발가락 관절에는 계속해서 부담이 누적됩니다. 실제로 무지해반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 걸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무너지거나 발의 아치가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중이 엄지발가락 관절에 집중되고 엄지발가락은 점점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횡하치가 무너진 분들은 앞꿈치가 넓어지면서 횡하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횡하치가 넓어지게 되면 발볼이 넓어지면서 체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특정 부위에만 과도한 압력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을 펴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어떻게 분산시키며 걷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시선을 정면으로 두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걸을 때 바닥을 바라봅니다. 고개가 숙여지면 몸의 무게중심도 앞으로 쏠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앞꿈치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식하면서 턱을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면서 걸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슴을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허리가 굽거나 등이 말리면 체중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슴을 편 상태에서 걸으면 체중이 발 전체보다 균형 있게 분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크면 지면에 닿을 때 충격이 커지고 발가락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보폭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발 뒤꿈치부터 닿고 발 전체로 체중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좋은 걸음은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체중이 발바닥 중앙을 지나 앞꿈치로 이동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앞꿈치로 걷거나 발 안쪽만 사용하는 습관은 무지해반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 안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느낌이 들거나 신발 안쪽만 유독 닿는다면 체중이 안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걷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발 안쪽이 심하게 닿고 있거나 한쪽만 유독 닿고 있다면 현재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걸음걸이를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발을 의식하면서 걷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바르게 걸어야지 라고 마음먹지만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걸음걸이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미 익숙해진 움직임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걸음걸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바꾸기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맞춤형 오소틱입니다. 오소틱의 가장 큰 장점은 걸을 때마다 계속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발 구조에 맞게 제작된 오소틱은 걸을 때마다 보다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압력을 보다 균형 있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좋은 걸음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체중이 발 안쪽으로 과도하게 쏠리거나 횡하치가 무너진 분들은 아무리 걸음걸이를 바꾸려고 노력해도 발 구조 전체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발 구조에 맞는 오소틱을 사용하면 걸을 때마다 발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면을 지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보행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른걸음 연구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소틱을 착용한 후 발 통증이 훨씬 줄었다, 오래 걸어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소틱도 아무나거나 사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인솔이나 깔창은 충격 흡수, 척하감 개선을 목적으로 제작되지만 사람마다 발 모양과 다르고 무너진 아치의 형태도 다르고 체중이 쏠리는 방향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바른걸음 연구소에서는 먼저 발의 구조와 아치 상태, 체중 분포, 보행 패턴을 분석하여 현재 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분석 결과 바탕으로 개인의 발 상태에 맞는 맞춤형 오소틱을 제작하고 올바른 걸음걸이를 만들 수 있도록 교정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무지해반증이라도 원인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팽아치가 무너진 것이 문제고 어떤 분은 체중이 발 안쪽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이 문제이며 또 어떤 분은 잘못된 보행 습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같은 오소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올바른 걸음걸이 교정까지 함께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걸음 연구소에서는 현재 맞춤형 교정구를 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는 1회 무료 보행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른걸음 연구소 교정 프로그램 2회차만으로 무지해반증이 빠르게 좋아진 사례입니다. 내 발에 맞는 오소틱과 전문가의 보행 교정이 함께 이루어지면 체중 분산 방법과 올바른 걸음 습관을 보다 빠르게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른걸음 연구소 오소틱 걸음걸이 교정 프로그램 상담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무지해반증은 단순히 엄지발가락이 조금 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질환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신발이 조금 불편할 정도로 시작하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변형이 점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걸을 때만 아프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생기고 신발을 고르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엄지발가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중이 다른 발가락으로 분산되면서 둘째 발가락 변형이나 발바닥 통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 조금 불편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지해반증은 통증이 심해진 후에 치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변형이 많이 진행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걸음 연구소에서 협력하는 비수술 전문 치료 병원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정 댓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걸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시기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바뀌면 발의 미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체형과 모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해반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횡아치에 대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서 발볼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발가락 교정기를 끼거나 또는 이제 이 횡아치를 잡아주지 않는 깔창을 꼈을 때는 절대 이 무지해반증의 각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반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소틱을 착용하는 거, 그 다음에 신발을 올바르게 신고 오래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고, 실제로 무죄반증 사기도 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술을 고민하시기 전에 꼭 바른걸음연구소의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나서 수술을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른걸음연구소 대표 이심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